충격시라 28살 딸을 집에서 내쫓은 엄마의 진짜 이유. 일부 수진.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제 물건들이 다 박스에 들어있어요? 미영, 네가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정리해놨다. 수진, 독립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미영, 28살이면 충분히 혼자 살 나이잖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지. 수진, 엄마, 미쳤어요. 저 진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미영,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미영, 여러분 충격적이죠?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누르고 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소개 및 배경. 희생의 25년. 미영.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올해 53세예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25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수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딸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딸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등교 준비시켜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저녁 준비, 빨래, 청소, 주말에는 딸 과외비 벌려고 부업까지 했어요. 가정교사도 하고 번역일도 하고 제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이 딸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영아, 너 너무 딸만 생각하고 살지 마. 너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전 그럴 생각 없었어요. 수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면서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내 희생이 헛되지 않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갈등의 시작, 변화의 신호들. 미영. 그런데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시기였어요. 엄마, 아침 안 먹을 거니까 안 차려도 돼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엄마, 친구들 오는 날이니까 집 좀 완벽하게 청소해 주세요. 엄마, 빨래할 때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사춘기려니 했어요. 크면서 좀 까칠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에서부터 소리치더라고요. 엄마, 저녁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학원 끝나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딸밥을 굶긴 적이 없는데 하루 늦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다니. 대학교 들어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놀러 가려면 용돈 달라고 하고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다른 애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그래 하면서 삐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우연히 딸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예요. 우리 엄마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 간섭도 심하고 맨날 집에서 뭐 하는지 감시하고 빨리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엄마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25년 동안 이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는 딸에게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AAG의 상처에 깊어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 미영.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직장에서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25년간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였거든요. 너무 기뻐서 딸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아, 엄마가 과장으로 승진했어. 이제 월급도 많이 올라. 그런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더 바빠지는 거죠? 집안일은 누가 해요? 승진하면 야근도 많아질 텐데 저녁은 누가 해주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편의만 걱정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딸이 졸업하고 취업한 후였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300만 원 넘게 받게 됐는데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진아,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독립 생각해보지 않을래? 엄마,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억 단위라고요. 조금만 더 집에 있으면서 돈 모을게요. 그러면서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더라고요. 자기 월급은 자기가 다 쓰고 집에서는 공짜로 먹고 자고 빨래까지. 어느 날 제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생활비 조금씩은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엄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 돈 모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25년 동안의 희생이 당연하다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산해 봤어요. 제가 25년 동안 딸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교육비만 해도 수천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몇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딸이 돈 벌게 됐으니 조금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계산적이래요. 폭발의 순간, 마지막 인내의 한계. 미영,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3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늦게 들어갔어요. 밤 9시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저녁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 배고파서라면 끓여 먹었다고요. 엄마가 이래서야 되겠어요? 28살 성인이 엄마한테 저녁 안 해놨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월급 받아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25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터졌어요. 수진아, 너 이제 성인이야. 엄마가 평생 너만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 왜 화내는 거예요? 갑자기라고? 25년 동안 나는 김미영이 아니라 수진이 엄마로만 살았어. 내가 언제 내 원하는 거 해봤니? 친구들과 여행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봤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선택이라고? 내가 언제 선택했어? 너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지.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고 엄마도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하다고요.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생활비 한 푼이라도 냈어? 집안일 도와준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간병해 준 적 있어? 엄마, 그런 건 다 부모가 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바빠요. 네 인생이라고요? 그럼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건데요? 결단의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영,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왜 내 인생은 없는 거지? 53살인데 언제까지 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하지?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물어보더라고요. 미영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영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28살이면 독립해야 정상이지. 왜 아직도 집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애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 나갔는데 미영 씨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잘해줘서 딸이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계속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날 점심시간에 부동산 앱을 봤어요. 회사 근처 원룸들을 알아봤죠. 아,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왜 이 생각을 진작 안 했을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수진아,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에 인터넷으로 원룸 계약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제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딸을 위한 것들 뿐이었어요. 실행의 날, 독립, 선언, 미영. 이사 날짜를 토요일로 정했어요. 수진이가 친구들과 놀러 간 사이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거든요. 새벽부터 짐을 쌌어요. 제 옷들, 책들, 화장품들, 그리고 수진이 물건들도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오후 2시쯤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왔어요. 할머니,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맞아요. 25년을 살면서도 정말 제 것은 별로 없었더라고요. 수진이가 저녁 8시쯤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저 왔어요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수진이 물건들만 박스에 담겨서 현관에 쌓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정말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네 짐이야. 독립할 때가 됐어서 정리해놨어. 독립이요? 갑자기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 28살이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될 때가 됐어. 수진이가 당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엄마 물건들은 어디 갔어요? 나는 이미 이사 갔어. 여긴 네가 혼자 살아야 해. 뭐라고요? 엄마가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진짜 내 집으로. 그제서야 수진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충돌과 깨달음, 진실의 순간미영. 수진이가 울먹이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어디로 가요? 이 집 전세금도 비싼데 어떻게 해요? 저 돈 준비 안 됐어요. 돈 준비 안 됐다고? 2년 동안 월급 300씩 받았으면 6천만 원인데 그 돈 어디 갔어? 그건 제 용돈이고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 다 네가 쓴 거지.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그럼 저 진짜 혼자 살아야 해요? 무서워요. 저 혼자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28살이 혼자 못 산다고? 그럼 언제 혼자 살 거야? 40살? 50살? 엄마가 너무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사는데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생활비도 받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 너는 뭘 했는데? 수진이가 할 말이 없어지자 이번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저 키워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키워놨다고? 너 키운 건 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어. 하지만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 넌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25년을 너만 위해 살아온 내가?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수진아, 엄마가 언제 내 원하는 거 해봤니? 친구들과 여행 한 번,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한 번,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번이라도 해봤어? 모든 걸 너를 위해 포기했어? 그건 엄마가 선택했다고 또 그럴 거야?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새로운 시작. 일부 마무리. 미영. 그렇게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첫날 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녀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B. 2부 시작. 그 이후의 일들. 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1부를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아직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꼭 1부부터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이해되거든요. 1부에서 저는 28살 딸 수진이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잘했네. 그럼 이제 이사 가면 되겠네. 엄마, 그런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중고로 사던지 렌터라던지 알아서 해.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수진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셋째 주에는 더 웃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치는 어떻게 사요? 마트에 가니까 김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기김치 사면 돼. 얼마나 사야 해요? 3kg? 5kg? 혼자 사는데 5kg 사면 언제 다 먹어? 아, 그럼 1kg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8살이 김치 사는 것도 모르다니. 수진이의 분노와 저항. 미영. 한 달쯤 지나니까 수진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매일 집안일에 요리에 회사까지 다니려니까 죽겠어요. 그래, 그게 어른이 사는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예전 엄마는 너만 위해 사는 엄마였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엄마야. 엄마, 진짜 이기적이에요. 제 친구들, 엄마는 애가 30살이 돼도 챙겨주던데.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네 친구 엄마한테 가서 살든지. 나는 이제 그런 엄마 안 할 거야. 수진이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2주 동안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새로운 생활에 점점 적응하면서 그런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친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 씨, 수진이 얘기 들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죄송하지만 제 교육 방침이에요.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언제까지 부모가 다 해줘야 하나요? 30살, 40살? 그분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며칠 후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엄마 없이 살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답장은 안 했어요. 진짜 혼자 살아보라고 그냥 놔뒀어요. 나의 새로운 삶, 53세의 봄. 미영. 수진이와 연락을 끊고 나니까 오히려 제 삶이 더 자유로워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봤어요. 요가 학원도 등록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근이나 회식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집에 가서 누구 챙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동료들이 말하더라고요. 미영 씨, 요즘 정말 밝아졌네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부터 달라졌더라고요. 25년 동안 항상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활기가 돌았어요. 원룸 생활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작지만 정말 제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테리어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먹. 특히 아침이 좋았어요. 누구 깨우고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려줄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간단히 해먹으면 되니.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수진이가 뭐 하고 있나?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마음 편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미영아, 너 정말 달라졌다. 20년 젊어진 것 같.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기다리는 딸 생각하면 야근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미영 씨,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부장 승진도 가능해요. 부장이라니 25년 직장 생활하면서 꿈도 못 꿨던 자리였어요. 이제야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3개월 후의 전화. 예상치 못한 변화. 미영. 수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왜? 엄마,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했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혼자 잘 살고 있잖아.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게 어른이 사는 거야. 엄마는 25년 동안 이런 걸 혼자 다 하셨던 거예요? 너 키우면서. 한참 조용했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혹시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딸인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다시 같이 살면 또 예전처럼 될 게 뻔했거든요. 안 돼. 엄마, 수진아,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잖아. 각자 자기 인생 살자. 하지만 저는 아직 28살이면 충분히 혼자 살 나이야. 그 후로도 수진이는 몇 번 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거든요. 진짜 변화의 시작. 6개월 후. 미영. 6개월이 지나니까 수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 생일이었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제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수진이 생일만 챙겨줬지. 갑자기 왜?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집에 들어온 수진이를 보니까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 원룸 정말 예쁘네요. 엄마 취향으로 꾸미시니까 이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 네. 그동안 저 때문에 엄마는 엄마 취향대로 살아보지도 못하셨구나 싶어요. 그날 수진이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어요. 엄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 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그리고 엄마, 저 이제 가계부도 써요. 돈 관리도 배우고 있고.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절대 안 했을 수진이가. 엄마, 혼자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함부로 썼는지, 엄마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자 살면서 진짜 어른이 되고 있구나. 일주일 후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엄마 집으로 갈게요. 토요일에 정말 와서 저녁을 해줬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엄마, 맛있어요? 맛있다. 진짜요? 저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딸이 진짜 어른이 되고 있구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 미영. 그 이후로 수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어른과 어른으로서의 관계가 됐어요. 수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같이 시장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엄마, 이번 주 장보기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장을 봐와서 같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수진이가 저한테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거? 용돈이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드릴게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한테 받는 용돈이었어요. 얼마인지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수진이가 아플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한테 와서 간병해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해결해요. 대신 회복되면 연락해서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다 나았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수진이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지 않아요. 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어요.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소개해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어떤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집은 어디야? 이렇게 캐물었을 텐데 이제는 딸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줘요. 정말 건강한 모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비백, 1년 후에 우리 진정한 성장. 미영, 수진이를 독립시킨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수진이 얘기부터 할게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집안일, 요리, 가게 관리,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회사에서도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항상 엄마에게 의존했던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정말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 됐다고. 엄마, 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독립시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어른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구나 싶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회사에서 정말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53세의 부장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미영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는데 정말 기뻤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개인적인 삶도 풍성해졌어요. 요가도 계속하고 있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등산도 가고 최근에는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포기했던 제 취미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좋은 분도 만나고 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나이는 저와 비슷하시고 역시 혼자 자녀를 키우신 분이에요. 미영 씨, 정말 멋있어요. 딸을 독립시킨 용기가 존경스러워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인 자녀가 독립을 안 하려고 한다고 수진이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엄마, 정말 좋으세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딸이 제 재혼을 응원해 주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깨달음과 조언, 마무리. 미영,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 제가 수진이를 계속 품고 있었다면 수진이는 평생 독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밀어낸 덕분에 수진이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둘째,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아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셋째, 건강한 독립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 지금 수진이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서로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댓글을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30살인데도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결혼한 자녀가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성인 자녀가 용돈까지 달라고 해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처음 한 달은 매일 울었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딸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하지만 지금 보세요. 수진이도 저도 모두 행복해졌잖아요.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자신의 꿈과 행복이 있는 한 사람이에요. 독립이 무섭다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무서워요. 하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그 끝에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밤한 엔딩, 감사 인사, 미영.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진이가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에요. 딸의 솔직한 심정 변화도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